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시간 15분가량 알차게 꾸려볼 테니까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발. 예. 좋아요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다들 깜빡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언급하면 지금 까먹지 마시고, 예,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오늘 주제 전에 네. 요즘에 그 두바이 초콜릿 들어보셨어요? 아, 저 어저께 뉴스 기사로 그걸 봤는데 네. 아니 근데 또 그 두바이 초콜릿이 그 인플루언서 때문에 난리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먹어본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그거 아니다. 그냥 화이트 초콜릿이다라는 후기가 있어가지고 어때요?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서 궁금해서요. 저 옆에 편의점 있는데 있을까? 아니 지금 약간 품절이라고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골이라 가지고 예. 우리 동네는 왠지 있을 것 아니 같은데. 왜냐면 주변에서 하도 저한테 두바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대리킴이 집에서 구해오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해와라 예. 미션을 줬어요? 아니 먹어봤으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죠. 몰라요.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예. 이제 뭐 시작 전에 네. 뭐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니까. 최근의 트렌드가 초콜릿입니까? 최근 트렌드 저는 사실 지난 이제 코코아 선물 시장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이제 계약건이 네. 아마 올해에 그 초콜릿 가격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초콜릿 가격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가격 자체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 기후 때문에 또. 초콜릿을 제가 요새 사실 많이 안 먹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다른 걸 먹어가지고 그냥 초콜릿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초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탕보다는 초코파. 아, 그렇죠. 어떠세요? 저도 초코파, 초코. 사탕파? 저도 네. 초코가 좋죠. 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고 화이트데이 때 사탕 주는 그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뭐 일본도 있어요? 그게 일본 문화라고 전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 아침부터 초콜릿 알겠습니다. 얘기 많이 하는데 예. 혹시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신 분들 댓글로 후기를 좀 올려주세요. 우리 정말 박종훈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정말. 너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라고 할까요? 아니, 자. 3% 채팅창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쵸. 네, 챗GPT. 아직은 지금은 후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편의점 쪽에 있어서의 매출에 힘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셨는데 그거 뭐 몇천 원짜리 초콜릿 팔아서 얼마나 매출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한 곳에 뭐 수백 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양이 좀 한정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드셔보신 분들 꼭 후기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바로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네, 할까요? 자, 오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최근에 오늘 좀 나온 이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빠르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이클 윌슨이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책임자, 전략 책임자인데 마이클 윌슨이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10%대의 조정 가능성이 좀 커졌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기변에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과도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약간의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의견을 좀 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건 헤드라인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자, 뒤에 가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대표 지수를 뭐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가 일부 반등을 좀 줬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또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나스닥을 뭐 지수만 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큰 폭의 어떤 조정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존스는 0.08%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28% 상승했고요. S&P 500은 0.1% 상승. 러셀 2000 지수가 0.68%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압도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오늘은 좋았다. 자, 이렇게 강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질척거리시네요, 러셀한테. 예, 왜 이렇게 질척거리세요?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요. 러셀. 네. 왜요? 둘째로 나오면 러셀로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 박러셀. 알겠습니다. 자, 섹터 흐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더나 어때요, 박더나? 더나. 더나? 더나? 예. 모더나. 더나. 도나.
그 놀림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더나. 예, 러셀이나 더나나. 예, 네.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sek터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1.88% 상승했고요. 브로드컴이 2.5% 상승. AMD가 최근에 또 다시 긴 하나의 뭐랄까요? 이제 박스권을 유지한 후에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조금씩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AMD가 3.9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모건 스탠리나 여러 IB에서는 AMD에 대해서 약간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와.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금요일장에도 한 4% 오르셨어요? 맞아요. 예, 5% 지속적으로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와. 예. 자,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6.15% 상승을 했고요. 자, 메타는 큰 폭의 상승 보여준 후에 일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고, 그 외에 섹터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크게 과도하게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일부 조정을 주고 나서 애플이 0.65% 상승하다 보니까 앞서 이제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애플을 보면서 내가 의심한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의심했어요, 애플을?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되고 아니, 전혀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죠. 아니 저는 애플이 하락해 있을 때 저는 사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예. 애플에 별로 관심 없으시군요. 왜냐면은 전혀 안 사시니까. 저는 개별 종목은 제가 왜 안 사는 줄 알아요? 예. 제가 사면 떨어져요. 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저의 그래요? 수익을 희생해서 제 한 몸 불살라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근데 저는 다 ETF에 있어요. 사실 MGK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녹여서 삽니다. 녹여서.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자. 맵다 보셨어요? 네? 맵다 방금 보셨어요? 봤어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초콜릿에 대한 의견과 우리 예. 둘째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의견도 올려주셨는데 현철님께서 속은 초콜릿이 아니에요. 그럼 속은 그럼 뭐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엘리와 루시님께서 지금 두바이 초콜릿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네. 초콜릿의 안에 카다이프라고 하는 중국의 국수가 들어가 있어서 국수? 바삭한 맛이 있다. 어. 국수가 과연 무슨 맛일까요? 그리고 후기 보니까 왜 이렇게 뭐가 많죠? 4,000원이라고요, 초콜릿이. 팜유를 쓴 준 초콜릿이고 피스타치오 안에 박혀야 할 과자는 카다이프가 아닌 밀가루 겉면이며 그리 달지도 않고 평범한 초콜릿 수준이니 딱 국수 넣은 피스타치오 향 나는 한국 네. 초콜릿이군요. 라고 브라이언님께서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계시는 데리킴님은 어디 마음대로 러셀이라는 이름으로 하느냐. 예, 둘이 합의하세요. 예, 예, 합의하셔서 알겠습니다. 이름 예. 잘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콜릿에 대한 의견이 그다지 좋진 않네요. 흉내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흉내? 있고. 근데 직접 수입한 거 아니에요? 편의점 초콜릿은 또 다른 건가? 다른 건가 보다. 그러니까 아. 그걸 보고 따라서 만들었나 비슷하게 보다. 만든 국내에서. 거고 실제로 유통업체들이. 그러면 두바이 초콜릿은 어디 파는 거예요? 두바이에서. 아니 그러니까 수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입해온 거는 아. 어딨냐라는 거죠. 백화점. 백화점이에요? 더현대 가면 있어요? 어디 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얘기 그렇게 함부로 예. 던지지 마시고 자, 아는 기업별 얘기 소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자, 금리와 유가는 네. 제가 뒤에 가서 같이 좀 뒤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기업별 소식 넘어가도록 기업별 하겠습니다. 소식. 예, 제가 오늘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네. 자, 기업별 소식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파라마운트 글로벌입니다. 스카이댄스와의 수개월 협상 끝에 합병이 성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사가 된 후에 주가가 2%대 하락을 했다. 자, 이런 소식이 좀 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픽 홀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요. 이 바이오 제약 회사 모픽 홀딩을 32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75% 상승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네. 물론 이러한 시총이 정말 작은 기업들, 특히나 이런 일라이릴리 같은 엄청난 이러한 이제 최근에 사실 어찌 보면은 성장주라고도 불려지는 이러한 큰 헬스케어 기업이 이러한 작은 기업을 사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큰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모픽 홀딩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모픽에서 개발 중인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 치료제를 포트폴리오로 일라릴리가 좀 획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솔라 엣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한 후에 주가가 12%대
아, 정말 엄청난 상승이죠. 솔라이치도. 네, 엣지 있네요. 예. 그래서 마진과 현금 흐름 회복을 위한 보다 가시적인 경로를 가고 있다. 자,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 퍼스트 솔라가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솔라 엣지, 뭐 썬런, 인페이즈 에너지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러한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 조금 상승을 보여주면 국내 시장에서도 또 영향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이 솔라 엣지가 또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뭐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업별 소식도 보게 되면 코닝이라는 기업입니다. 코닝이 예, 2분기 핵심 매출 가이던스를 34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후에 주가가 12%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순이익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이 좋은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유리 제조 회사네요. 예, 유리 제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나우라는 기업 다들 아실 거라 네. 생각하면 클라우드 기업인데 구겐하임이 사실 이 서비스 나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게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해자가 있는 기업이냐. 네.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 사실 클라우드 기업 하게 되면 AI 산업이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또 사업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망이 다소 좀 불분명하다. 이러한 의견을 좀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콜롬비아 스포츠웨어입니다. 스티플에서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7%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최근에 아웃도어 활동이 정말 활발해지고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폭증하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매출의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콜롬비아 스포츠웨어 외에도 뭐 호카나 뭐 여러 온러닝이나 이러한 기업들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 아웃도어 활동 그리고 특히나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 과거에 이제 아마 뭐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골프 치셨던 분들이 테니스로 넘어가시고 뭐 테니스 치셨던 분 다시 러닝으로 가시는 네. 그런 최근에 약간의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과거부터 러닝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나 무슨 소리냐 나 계속 뛰죠. 10년 동안 난 러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 황윤 팀장님이라고 신한투자증권에 네네. 그 분께서는 엄청 러닝을 좋아하세요. 근데 자기가 하프 마라톤 매번 이제 그거를 예약을 하면 네. 꽉 차가지고 본인은 러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면 그 처음에 사진을 찍고 네.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대. 마라톤 안 뛰시고. 아니 그럼 왜 신청한 그러니까 거야? 이제 나는 이제 SNS용으로 나 여기 참가해서 참가자 그걸 받고 사진을 찍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뛰고 싶으신 사람들은 이제 못 뛰고. 그 문화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 근데 연륜을 콜롬비아 투하셨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등산복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뭐 노스페이스며 다양한 그 해외 등산복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실적에 좀 영향을 끼칠란가요? 끼치죠. 저는 근데 등산복이 예, 사실 예. 그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 사실 예. 등산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아, 그래요? 너무 편한 그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었다. 다음 종목. 증거들. 예, 다음 기업. 알겠습니다. 자, 보잉. 보잉입니다. 요새 자, 보잉. 자, 737 맥스 추락 사고.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말 737 맥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제 사건 사고가 좀 있었죠. 자, 근데 이러한 범죄 관련 이제 범죄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었는데 사실 제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후에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되고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한 협상이 좀 받아들여지면은 미국 정부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보잉에 관련돼서는 약간 지속적인 좀 악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본 에너지입니다. 자, 그레이스밀 에너지의 윌스턴 분지. 윌스턴이라 그 분지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윌스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분지 사업을 대본 에너지에서 인수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인수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가 일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5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이제 3분기 말까지 이제 완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윌슨 분지 자체가
30만 7천 에이커. 정말 엄청난. 이게 뭐 에이커가 뭐예요? 에이커가 이제 그 그럼 단위를 단지? 얘기하는 거죠. 단위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평방미터 다음에 그거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에이커. 엄청난. A 등급으로 그렇죠. 크다. 에이커. 너무 커. 네. 이렇게. 잘 받아줘요, 우리 박 팀장님은. 자, 예, 좋죠? 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네. 레이몬드 제임스가 이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다년간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 주가가 또 1.6%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별 소식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먼저 볼 텐데 네. 또 이제 사실 S&P 500, 나스닥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니까 맞아요. 요즘에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다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를 느끼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데 공포가 아니라 뭐 이만큼 좋은데 왜? 라고 하니까 시장은 오히려 하락할 것 같다라는 그런 IB 쪽의 의견도 있는데 예. 과연 데이터는 무엇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 이제 S&P 500 지수에 대한 이야기, 펀더멘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마이클 네. 윌슨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회의론자적인 그러한 약간은 좀 스캡티컬한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뭐 지금 너무 기대감이 크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S&P 500에 과거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지금 올해까지 지나오면서 요 패턴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차트 분석을 막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스마일 표시 같은 거 예, 있고, 그렇죠. 뭐 막 선을 선도 긋고 긋고 막. 이게 미대 나와야 됩니다. 요거 하려면. 그래서 선도 긋고 네. 곡선도 잘 그려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컵 앤 핸들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컵 같아요. 앤 핸들 네, 오랜만에 컵이 여기죠. 보네요. 컵 여기. 컵이 여기로 이렇게 있고 어디 있어요? 여기 마우스 표시가 왜 안 나오죠? 이렇게 어디? 왜 안 나오지? 컵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그럼 연도로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물처럼. 맞아, 우물처럼 돼 있고, 가장 큰 곡선이 있는 부분. 예, 우물처럼 아래로. 여기가 이제 컵이고, 네. 이렇게 밑에 그 다음에 2023년 말쯤 되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예. 이제 잡는 손잡이라는 거예요? 손잡이. 아. 핸들. 저런 컵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핸들, 손잡이가 지나고 나오면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요 상승폭이 과거의 이 컵, 이제 그 깊이, 네. 컵 깊이만큼 또 올라간다. 아. 뭐 이러한 이제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좀 그렇죠. 예, 화살표 2022년 동일한 한번 화살표의 사이즈를 옆에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위로 올리면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지금 5,600에서 6,150선까지 이게 가능하다. 네. 포텐셜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약 한 뭐 5,500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앞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기술적 분석 맞습니다.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기술적 분석을 거의 안 하는 걸로 늘 맞아요. 저는 근데 이제 또 기술적 그랬는데. 분석만 하시는 또 트레이딩 분들이 수익률이 또 엄청 좋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마크 비너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뭐 기술적 이름만 대면 다 분석으로만? 아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물론 이제 뭐 계량적 분석이나 뭐 정량적 분석이나 다 하겠지만은 네. 또 이런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타점을 또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타점. 예, 도박하는 것도 예. 아니고. 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 많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미국 시장과 미국을 제외한 빅테크 그러한 섹터들 그리고 여러 선진국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지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PR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범주 이 하늘 색깔 이 막대 그래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 10년 평균, 15년 평균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그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밴드를 월등히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약간의 미국 시장은 야 이거 좀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머징 국가나 다른 나라들 저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뭐 유럽이나 아니면 이머징 국가 같은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향후
조금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다가오게 되면은 이러한 국가의 이 시장이 약간의 좀 상승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지금 글로벌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데이터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맞아요. 엄청나게 기대가 된다고요? 엄청나게 기대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 큰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컨센서스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실적의 E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PS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가 요 회색 음영으로 돼 있는 오른쪽에 회색 음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상승률을 물론 지금 4분기가 지금 17.3%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게 지금 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 선반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된다면 뭐 3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정도의 선반영하게 된다면 지금의 이 2024년 2분기 물론 좀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 시작되겠지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오히려 좀 땡겨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더 개인적으로 좀 어디 하고 걸 있고요. 땡겨와요? 요 뒤에 있는 걸. 그러니까 4분기 거 땡겨오고 그렇죠. 내년이라고 땡겨오고 땡겨오고 다 땡겨오는 그 거죠. 땡겨온다라는 게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미리 가면은 너무 빨리 가고 빨리 가면은 또 체할 수 있잖아요. 네. 천천히 가야죠. 땡겨오는 그렇죠.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2차 전지 때 좀 이렇게 많이 땡겨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한 이제 산업군별로 사실 미래의 어떤 수익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군은 뭐 어떤 사이클을 나타내거나 네. 아니면 뭐 2차 전지 말씀하셨으니까 뭐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결국 그대로 땡겨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만약에 앞으로 우리 실적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선방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선방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앞으로 뭐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았는데, 물론 이 부분을 뭐 미리 좀 땡겨 온 걸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실적 발표들이 좀 나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더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향후 지금 뭐 3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네.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자극적으로 옆에 스캔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자, 이렇게. 요새 박 팀장님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이야. 네. 예. 좀 끊으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뭔지 알고. 자, 이어서는 이제 경기마저 좋습니다. 실적도 기업 실적도 좋은데 경기도 자신감이 있다. 네. 뭘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이 금리 자체가 이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지금 시절이 약 한 7, 8개월 지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너무나도 더 불확실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은행 대출 자체 론을 하진 않겠죠. 애초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인플레이션이 막 튀어 오른다거나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 안 잡히거나 뭐 경제 성장이 뭐 둔화가 되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러한 뭐 은행 대출 자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경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최근 들어가지고 2024년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난 2달간의 가장 큰 은행 대출 자금 흐름이 보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향후 이제 CEO들이 지금 뭐 컨퍼런스 콜에서 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앞으로 우리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경기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5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 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시장의 뭐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은행 대출 자금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뱅크론 펀드 플로우 자체가 개인이나 기업을 다 합한 걸까요?
지금 기업만일까요? 아마 기업이 그래도 어. 가장 큰 큰 우선순위로 비중을 예, 차지하겠죠. 막 큰 부분 왜냐면 차지할 것 우리나라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중금리가 주담대 대출이 한 2%대로 떨어진 곳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기간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에는 한 달이었나 뭐 2조가 늘어났대요. 그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주담보, 예, 맞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주택담보대출만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과연 이게 어떤 성격의 대출이 늘어난 건지가 또 기업의 운영 자금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사실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경우와 성장을 위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뜯어봐야 뜯어봐야 됩니다. 정말 경기에 예. 대한 자신감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다른 데이터인데 이 텍스트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예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루시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예. 정신. 오늘 저한테 퀴즈를 많이 주시네요. 오늘 자료가 자. 제가 정신없이 하느라고. 루시드, 그러니까 네. 사실 요새는 테슬라가 어제 장중에 초반에 좀 빠졌었어요. 한 네. 2%. 근데 그동안에 뭐 지금 한 달 사이에만 20% 넘게 올랐으니까 좀 빠질 법 하다는데 다시 상승 전환을 했고 루시드도 뭐 좋은 얘기가 있는 거죠. 네. 루시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뉴스가 뭐 그렇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뉴스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 제가 이 뉴스를 꼭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테슬라의 인도량 변화 때문에 물론 인도량에 대한 회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니오 같은 경우 중국 EV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뭐 100% 리오 같은 경우 뭐 100% 상승했다. 네. 뭐 이러한 이야기들 물론 그 절대치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에 비하면 현저히 낮긴 하지만 그런 어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폭스바겐에서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과거에 그 여러 전기차 기업들, 특히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하로 인해서 분기별 납품량을 예상치 넘었다. 그러니까 인도량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2분기 인도량 실적을 보고했고요. 네. 이게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에 주력 모델인 에어 세단의 가격을 10%까지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2월 달에. 2024년 상반기에요. 3,838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생산량 예측치가 9,000대예요. 올해에. 자,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뭐 월가의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계절적 영향으로 있어서 하반기가 사실상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의 이 속도라면 아마도 9,000대를 찍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간 생산량을 아마 목표치를 찍게 된다면 지금 뭐 루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아마도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8명의 애널리스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분기에 사실 이번 1분기에만 2,394대 차량을 인도하면서 예상치의 1,940대를 이미 상회를 하는 그런 인도량을 보였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루시드도 어느 정도의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차입 비용 증가나 경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된다면 1년 안에도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뭐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금방 이제 완전히 이제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벼랑 끝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좋은 어떤 인도량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떤 회복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루시드에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루시드의 생산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막대 그래프예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생산량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인도량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에 생산량이 사실 인도량보다 뭐 절대 수치를 보면 정말 작지만 그래도 이런 재고가 지속적으로 쌓였었거든요. 자, 근데 2024년 1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인도량이 더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재고량이 가격 인하로 통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고 그런 재고량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 루시드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생산력 또는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력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월가 있는 IB들에서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루시드 주가죠. 주가가
45달러를 고점 50달러까지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후에 지금 현재 지금 3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차 자체, 이 캐즘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캐즘이 지나가게 되면서 전기차의 전환이 갑자기 속도가 붙게 되면 이렇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루시드 주가가 어느 정도 일부 회복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지금 월가의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루시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루시드 주주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토론 얘기 네.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이 아주 이제 거의 빗장을 걸어 잠근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민주당으로 하나로 뭉쳐서 가자. 그 선봉장에는 내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그 대선 후보를 네네. 넘어섰잖아요. 네네네. 지지율이. 그걸 다시 또 뒤집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바이든이 그렇게 말하니까 뒤집혔다고? 네. 그래서 다시 1위가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 절대 그 자리를 내주지 않을 내주지 거라는 않겠다. 그런 이거를 공개 생각에. 서한으로 민주당원들한테 쫙 뿌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다시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후보로서는 바이든이 지지율이 이제 카말라 해리스를 넘어섰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론조사는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CNBC에서 나오는 기사입니다. CNBC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요. 네. 자, 미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당선이 좀 유력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압도적인 또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압도적인 공화당,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래도 결을 같이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양극단 현상이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트럼프 공약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금융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수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수싸움이냐면 여러 조사 데이터 그리고 예측 시장 이제 뭐 여러 가지 베팅하는 그런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 먼저 뭐 트럼프가 확실한 우세를 지금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여러 이제 뭐 분석 기관의 뭐 투자 책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난주 초에 상승하자 사람들은 트럼프의 승리가 중장기적 인플레이션을 약간 더 증가시키고 경제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이것이 수익률 곡선이 약간 가파르게 된 이유이고 이것이 또 주 초에 이제 이번 주 초, 지난주 초죠. 장기 채권에 약간의 압박을 가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직 우리가 확실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것을 알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네, 트럼프가 된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싸움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극대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뭐 다들 아시는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 의미는 금리 변동성 그리고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베팅이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은행 그리고 기술주 섹터들이 아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공화당 자체가 백악관과 의회 양원,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휩쓸 확률이 36%로 뛰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적을 하게 되면서 네. 향후 엄청난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런 사법 리스크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트럼프가 감옥에 가야 된다. 아니다. 갈 필요가 없다. 물론 뭐 민주당과 공화당은 뭐 압도적으로 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감옥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물론 소폭의 차이지만 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성인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와, 이거 우리가 만약에 국내 감옥 얘기 막 이런 걸 웃었으면 우리 진짜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미국 얘기니까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하죠. 있지 뭐.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우리 끌려가요. 우리가 감옥 가요. CIA가 왔죠. 네네. 네, 잡아갔죠.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이제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네, 감옥을 갈 필요가 없다. 50% 정도로 약간의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시장에서 이거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치우침이 아니라
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느 때보다 이번 대선이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 자본시장까지도 크게 그쵸.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 대선 전까지는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노출이 될 겁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요새는 거의 뭐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이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